안녕하세요.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새로운 코너 스타트업의 두 번째 인터뷰를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 MC를 맡은 신은혜 변호사이자 투자심사역입니다. 오늘 모셔본 대표님들은 굉장히 상큼하고 아름다우신 분들인데요. 바로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전용 솔루션 우모를 출시한 스플랩의 민승님 그리고 창희님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우모라는 이벤트 커뮤니티 빌딩을 도와주는 B2B 사스 우모를 하고 있는 선민승이고요. 저는 이제 코파운더로 조인을 하게 된 선창희입니다. 우모가 뭔지, 스플랩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행사에 누가 왔는지 내가 직접 접속을 해서 볼 수 있고 브라우징을 하면서 1대1 채팅부터 그리고 미팅 스케줄링까지 행사에 기대하는 참가자로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반대편에서 이제 호스트에게는 실제로 참가자들의 네트워킹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이제 백오피스에서 어드민을 열어드리는 그런 일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벤트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빌딩까지도 모든 거를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50명이 넘는 순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룹들 있잖아요. 이벤트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동창회도 심지어 있을 수 있고, 이제는 사내 이제 이벤트까지, 사내 이제 그런 동기들 아니면 이제 그런 대기업들의 이제 HR분들의 항상 고민도 결국에 50명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모여있는 사람들 간의 연결을 좀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이게 또 자신들의 성과 지표예요. 그래서 이런 성과 지표 관리까지 저희가 한 번에 다 원툴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어떻게 네트워킹을 잘할까라는 문제를 풀고 싶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시작은 개인 간의 스케줄링을 도와주는 비즈니스 스케줄링 서비스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냥 뭉텅이로 아주 이제 순진하게 생각을 해서 그 행사에 온 100명이든 1000명이든 참가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스케줄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어떨까? 라고 해서 당시 저희 2000명 구독자가 있었던 그 뉴스레터에서 지금 우모의 굉장히 간단한 버전의 아이디어를 이제 발행을 했어요. 그 아이디어를 발행을 했고 2000명 중에 이제 한 분이 바로 연락이 오셔서 내가 7년 동안 기다린 서비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그 정부 지원 사업 중에 팀빌딩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계셨고 그 7년 동안 하고 계셨던 일이 이제 벽에다가 우리 팀빌딩 프로그램에 온 분들의 프로필을 다 A4 용지로 프린트를 해서 붙이고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 서로 관심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일을 7년 동안 하셨던 분이라 이걸 온라인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어떤 문제를 찾고 시작했다기보다 저희에게 문제를 가지고 온 고객을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었던 게 우모입니다. 맞아요. 제가 파운더로서는 이번에 AI가 생겼을 때 가장 크게 화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술이 변했을 때 되게 많은 부분들이 막 대체가 된다든지 가끔은 스타트업들도 어떤 스타트업은 AI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저희가 한 직장이 사라지는 것처럼.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이게 AI나 이런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대체될 만한 문제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걸 잣대로 내가 정말 풀 문제를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렇게 사람이 불안하다는 이런 되게 원초적인 감정을 느낄 때 뭘 더 하나 봤어요. 근데 불안해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사람을 더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지식을 얻고 싶거든. 이런 유튜브 본다든지 기술 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보고 얘기하고 새로운 기회를 얻으려고 하고 그런 되게 원초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되게 베이직한 행동들이 결국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가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맨날 하는 행동 중에 그거를 위해서 하는 게 이벤트를 열고 이벤트에 참가하고 커뮤니티가 생기고 심지어 페인 커뮤니티도 있어요. 유료 커뮤니티도 연에 몇백씩 내면서 들어가는 커뮤니티들이 엄청 많고 그거에 또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를 더 빠르게 해주고 효율적으로 해주면 이건 정말 내가 10년을 해도 없어지진 않겠다. 라는 이제 엄청 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그런 고객들의 니즈와 이제 저희 파운더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worth trying 하다. 이건 진짜 가치 있어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딱 이렇게 아다리가 맞았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어떤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가장 큰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가자들에게 좋은 그 행사 경험을 설계해서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런 분들은 개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업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운영을 담당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으세요. 경험과 그리고 어떤 우리의 대화를 좀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안을 드리고 도움을 드렸을 때 가장 만족감이 높은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운영 사업을 진행을 하는 디캠프 라든지 그 외에 이제 사기업이나 아니면 행사 대행업, 컨벤션업이라든지 이렇게 수주를 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행사는 컨슈머 레벨에서의 행사라기보다는 B2B나 B2C의 행사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리고 실제 성과 지표를 관리를 하시는데 저희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저번 1년 동안은 이 이벤트업이랑 이런 커뮤니티가 이거 진짜 마케팅이구나, 이거 그냥 광고업이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고 있어요. 그분들은 자기 회사 안에서 마케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케팅에 3가지 정도가 이제 하는데 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뭐 디지털 마케팅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예 BTL이라는 마케팅 업이 따로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판촉, 프로모션, 그러고 마이스 이런 이벤트를 자기들 회사의 마케팅 업에 한 어느 정도 30%에서 40%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이제 이벤트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게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매일 페이스북 광고라든지 인스타그램 광고 하듯이 계속 해야 되는 업무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비즈니스들이 꼭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로 이벤트라든지 그런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을 가져오는 거. 최대한 우리 고객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화된 약간 마케팅이나 세일즈를 하려는 고민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 쪽으로 많이 저희가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컨설팅도 받으시려고 하시고 뭐 컨퍼런스 이런 거 하셨지만은 저희 같은 또 이런 영리회사에서 해야 되는 이벤트라든지 커뮤니티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이제 또 추가적인 좀 효과도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물건을 팔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유튜브 구독을 원한다든지 딱 액션이 원하는 게 액션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액션을 결국에는 그때 이벤트에 오게 한 다음에 뭐 1000명이 왔으면 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조건 메일을 보내세요. 뭐 저 이벤트에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걸 보내는 거죠. 뭐 판촉물이라든지 막 이런 걸 보내는데 그랬을 때 그 1000명을 그렇게 돈을 내가지고 브랜드 이제 친밀감을 높이려고 한 그런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우리는 그냥 1000명이 왔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그냥 또 메스 이메일 그냥 보내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찾아갈 수 있냐면 그럼 1000명이 왔다면 이 1000명이 저희 우모 플랫폼에 이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신은혜 변호사님이라는 분도 구독자신데 이분이 뭐 저희 같은 B2B 사스 키워드를 가진 분이랑 이 이벤트에서 만났네? 그 순간 어떤 데이터가 생기냐면 우리 구독자층 중에 뭐 이런 되게 활발하게 행동하신 어떤 한 분은 이런 B2B 사스라는 키워드에 좀 민감하시구나. 그러면 저 같으면 다음 컨텐츠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기획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구독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키워드에 관심이 많았네? 그러면 우리 다음 컨텐츠는 심지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다음 이벤트는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우리 커뮤니티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을 데려와야겠다. B2B 사스 관련된 사람을 많이 데려올수록 우리 이벤트나 커뮤니티는 커지겠구나. 이런 좀 포인트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어디언스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우리 회사에 이득이 될 만한 고객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 우모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화가 다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우모 플랫폼 안에 올라와 있는 분들의 프로필을 뭐 클릭하고 채팅을 시작하고 스케줄링하고 스크롤하고 이제 모든 걸 이제 집계 통계를 내서 데이터화를 해서 이제 어드민에게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디언스에 대한 이해가 데이터 기반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국의 스플래시라든지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이런 플랫폼들과는 또 어떤 좀 차별점이 있고 우모만의 특징이 뭔가 하는 궁금증이 들어요. 저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니즈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링크드인에는 없는 게 링크드인에서는 이 사람이 최근에 어디에 관심 있는지가 사실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오픈 투 워크 이 정도는 열리지만은 이 사람이 요즘 관심 있는 키워드라든지 누굴 만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우모에서만 또 얻을 수 있는 추가 최신성이 좀 이제 두드러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보이게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또 니즈도 따로 또 저희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혹시 그러면 진짜 기억에 남는 고객사나 행사가 있으실까요? 좀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저는 오히려 데이터를 통해서 망할 뻔했던 걸 이제 살린 케이스가 있어요. 그 팀 같은 경우는 VC랑 이제 그런 초기 창업가들을 매칭시키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어요. 예산도 제가 알기로도 억 단위, 진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였고 약간
주변에 좀 크게 잘 보여야 되니까 되게 이제 고타이틀 VC 분들 많이 초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 프로그램에 당연히 참가를 했던 분들은 조금 초기 파운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되게 많은 풀을 가져다 놓고 이제 매칭을 시작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히 우모 플랫폼에서 하셨고요. 근데 우모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저희 쪽에서도 집계가 됐을 때 클릭은 되게 많이 집계가 되는데 미팅으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왔네? 이런 파운더들이 있네?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았던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매니저분들은 당연히 모르세요. 왜냐면 어디언스에 대한 이해가 적으니까 그분들이 어떤 VC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이제 초대하라는 대로 초대를 했을 뿐이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갔다면 사실은 뭐라도 뭔가 막 와서 행복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끝나고 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걸 알게 되니까 그럼 저희 다음 이벤트부터는 정말 이런 VC가 아니라 우리 초기 투자자들을 되게 많이 데려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근데 저희끼리 되게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상태로 한 7년 정도 하신 것 같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거기 담당자분도 정말 처음으로 사실 알게 된 데이터였고, 그래가지고 저희끼리도 진짜 이렇게 큰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그냥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 돈들이 데이터를 못 봄으로써 인해서 아쉬운 지표라든지 더 커질 수 있는데 아쉽게 좀 끝나는 것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미국에서도 스타트업 그 서비스를, 프로덕트를 이미 팔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있고. 맞아요. 어떻게 그건 또 매니지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미국에서는 정말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좀 기억에 남을 만한 파운더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웠던 게 시스터 파운더, 자매 파운더라는 부분에서 되게 좀 기억에 남는 게 되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에이션 피메일 파운더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매가 둘이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그냥 기억에 남는? 근데 이렇게 기억에 남고 도전을 할 줄 아는 파운더라는 것만 딱 판별이 나면 그때부터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average, 그냥 평균 파운더 분들 다 어차피 힘드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남는 것도 힘드니까 이해되는 게 삐뿔만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맨날 말씀하시는 거는 다 필요 없다. 다 F도 괜찮으니까 하나 A 플러스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얘는 정말 다른 거 너무 못한다. 정말 심각해, 끔찍해 하더라도 하나만 미친 듯이 잘하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열심히 버블리하게 지내면서도 힘든 일들이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하시면서 힘든 기억들이 뭐가 있었을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는 파운더로서의 책임감과 생존에 대한 위협과 맞아. 약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초식동물로 살면서 하이에나의 위협을 항상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존적인 위협을 좀 느끼고 있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저희 회사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성장을 맞아. 해서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가장 큰 고민이고 힘든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 돌아서 보면 학교에서도 사실은 길러주지 않고, 맞아.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맞아. 사실 삼성, LG, 뭐 카카오 모르겠어요. 어디라고 하더라도 가르쳐주지 않는 게 있는 게, 하나는 우선 큰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당연히 사원들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는 게 맞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매니저 레벨로 가기 위한 교육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교육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지출이나 비즈니스에서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팀빌딩을 할 수 있는 채용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그 기회가 좀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많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스타트업 파운더에게는 두 개 다 너무나 중요한 역량이고, 이거를 어디에서도 저희는 배워본 적이 없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하는 것이니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힘듦이 있죠. 사실 스타트업의 고민은 딱 세 가지인 것 같은데요. 투자 유치, 자금 조달이죠. 그리고 채용, 말씀해주신 거, 그리고 세일즈. 세 가지인데, 근데 이거랑 별개로 그냥 저희는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의 입장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저희 우모 서비스가 굉장히 하이터치로 고객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온보딩을 해왔던 프로덕트예요. 굉장히 고가의 영역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오히려 프라이스 스키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 세일즈 인력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해서 판매를 좀 해왔다면 이제는 저희 우모가 누구나 은혜님이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에서도 직접 페이지 개설을 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셀프 서브 오픈을 이제 5월에 앞두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가 과거와 다르게 세일즈 인력에 의존적이기보다 제품이 세일즈를 좀 견인을 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고 프로덕트나 세일즈 관점에서 이 과도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 팀원에게 지금 좀 놓여져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면 올해 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일스톤이라든지 목표가 있으실까요, 두 분 다? 당연히 이제 1순위는 매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영업 파이프라인의 확장성을 좀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덕트가 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공개합니다. 많이 와서 쓰세요. 라고 했을 때 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서 맞아요. 또 이제 촉진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다양한 뭐 총판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너십이라든지 제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저희가 글로벌 협력사도 있고요. 맞아요. 이렇게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전략적 파트너사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세일즈 안 하더라도 다른 분들을 같은 이익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집단과 같이 세일즈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올해는 무조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10년 뒤에 이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링크드인 같은 것 같아요. Next Generation LinkedIn. 네. 왜냐면 링크드인은 이제 결국에는 약간 직장 베이스거든요. 내가 걸어왔던 커리어 베이스로 좀 이제 서로 매칭되는 거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요즘 내 관심사라든지 내가 더 발전하고 싶은 방향이라든지 결국 그게 내가 어떤 사람 요즘 만나느냐잖아요. 그런 거 기반으로 그 다음 만날 사람을 추천해주는 약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B2C 앱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B2B에서 좀 저희의 길을 걷다 보면은 당연하게 좀 오게 될 좀 미래이지 않을까 B2C로서 그렇게 푸는 게. 그래서 그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B2B로서 캐시플로우가 확실하고 그 위에서 이제 그거 가지고 B2C 애플리케이션 만들면 그거야말로 사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한마디를 각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미션? 아니면 그런 회사의 미션이 없다면 시작하면 진짜 힘들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풀고 싶은 큰 미션이 있다면 꼭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셔야 되는 것 같고 개인적인 미션도 풀만한 문제가 너무 큰 게 있다면 그것도 스타트업이 가장 그걸 풀 수 있는 빠른 길인 거 확실해서 그것만 확실하다면 그런 개인적인 미션, 회사가 풀고 싶은 미션을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을 가지시고 그게 되게 명확하게 한 단어로 짧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망설임 없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오늘 힘들었다면 내일은 더 힘들 거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변에 항상 돌아보면 사랑하는 가족과 응원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함께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든 법은 당연한 거고 주변 분들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약간 O2O 마케팅 툴이자 커뮤니티 서비스를 만드는 우모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